국민의힘에서 정치하고 있는 한동훈입니다. 정치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실 때 청년들이 정치에 무관심하다고 하셨죠.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꼭 동의하진 않아요. 진짜 정치에 무관심했던 건 저희 세대예요. 실증적으로 봐도 여러분 세대의 청년 세대의 투표율과 저희가 청년일 때 투표율 여러분이 훨씬 높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지도 않았고요. 당시에는. 그렇다 보면 여러분은 정치를 알고 정치 세력으로 스스로를 규정하고 만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는 겁니다. 정치인들에게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하는 것, 그게 진짜 정치의 출발이고 사실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대를 바꾸자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 가지 청년들이 가진 불안감이 있죠. 기성세대들이 평균 수명은 늘어나고 계속해서 해먹는 것 같고 여러분은 점점 나이는 먹지만 그래도 위에서 비켜주지 않고 이런 불안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개헌을 말씀드리기 전에 아까 연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걸 보고 들게 된 생각을 먼저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가 판이 바뀌는 시대인 게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개헌을 말하면서 권력 구조를 얘기하지만 그 개헌 중에서는 중요한 부분이 AX 시대로 가자, AI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로 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있고 크립토 커런시, 암호화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그게 판을 바꾸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얼마 전에 재밌게 본 이 시리즈물 중에서 필리핀에서 카지노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최민식 씨 나오는. 필리핀에서는 차무식을 이길 수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등장할 때 우리 기성세대랑 경쟁하는 데 와서는 파이는 굉장히 작아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기성세대는 AI를 잘 모르거든요. 그리고 크립토 커런시 같은 암호화폐를 잘 몰라요. 이 영역이 근데 세상의 중심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영역을 찾고 빛을 찾고 희망을 찾고 꿈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걸 정치가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예전에 플라톤이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에 관심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내려지는 벌은 후진 사람들한테 지배당하는 거라고요. 정치에 관심만 가지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의 정치적인 잠재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보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표를 받고 싶은 생각이에요. 모든 정치인들이 어떤 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지지를 원할 겁니다. 저는 그런 기반은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제가 생각하는 개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대를 바꾸자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려요. 아니, 이런 일을 또 겪을 수는 없지 않냐는 말씀이죠. 여러분들께서는 헌법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정외과 학생이거나 정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테니까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87년에 헌법이 지금 우리 헌법이 만들어졌어요. 꽤 오래전 얘기죠. 제가 중2 때 얘기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아마 태어나시기 전에 만들어진 헌법일 겁니다. 그 87년 헌법은 대단히 위대한 헌법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 헌법 체제 아래서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잖아요.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가 됐죠. 여러분들께서 태어나셨을 때 아마 어느 정도 성장할 때부터는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고 선진국이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 세대하고는 여러분하고 경험이 좀 다르거든요. 저는 태어났었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니었어요. 선진국이 어떻게든 되고 싶어하는 나라였고 민주주의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최루탄이 늘 난무했고
인권 침해가 늘 일상적인 그러려니 하는 시대였죠. 그런 시대를 거쳐온 세대와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와 선진국의 나라에서 태어난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성취를 만들어낸 게 87 헌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87 헌법은 분명히 그 효용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87 헌법이 유지되게 하는 전제는 절제의 정신이었어요. 87년 헌법 내내 계엄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어요. 계엄할 수 있었습니다. 탄핵도 헌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한 5년, 6년간 본 것처럼 이렇게 쓰인 적은 없습니다. 그동안에 있었고 그때 그 당시에는 그동안은 싸움이 없었나요? 박 터지는 싸움이 있어 왔어요. 그렇지만 이 핵폭탄 버튼을 누르지는 않았던 거죠. 서로 간에 절제의 정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시스템에서 지금 상황은 그 절제 정신이 무너졌습니다. 한쪽에서는 계엄의 버튼을 눌러버렸고 한쪽에서는 30번 가까운 탄핵의 버튼을 눌러버린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개헌을 하지 않으면 이 싸움이 더 잔인해질 거고 더 피바람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정치인들 사이의 피바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회와 미래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걸로 할까요? 예, 여보세요. 예. 질문하고 답변을 많이 받는 게 나을 것 같으니까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헌은 이겁니다.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켜야 합니다. 대통령이 권한 남용을 할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야 하고요. 그리고 한쪽 면에서는 국회를 차지한 다수당도 역시 권한을 남용할 수 없게 만들어야 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시스템 때문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를 겪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방법론으로 대통령의 4년 중임제를 생각합니다. 4년 중임 4번 4년 동안 임기를 갖되 한 번에 걸쳐서 다시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죠. 지금 5년 단임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할까요? 이게 되네요. 그런데 우리 헌법의 4년 중임제를 그냥 4년 중임제로 해서는 안 되고 저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대통령 임기를 시작과 끝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되어야 한 4년 정도를 한 정치 세력에 맡겨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책임 정치를 통해서 얻은 성과를 가지고 다음에 선거로 한 번 더 심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한 축에 국회의원 제도에 상하 양원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처럼 민주당처럼 국회를 전체 한 당이 장악해 버리게 되면 정말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한계가 없어져요. 근데 그렇게 됐었을 때 혼란이 너무 크고 그걸 우리가 목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 양원제를 만들어서 상원으로 하여금 일당의 이 전횡을 견제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 왜 상원일 때 그게 가능하냐? 상원 지금 우리 250명 정도의 지역구가 있죠. 그걸 저는 하원으로 그대로 두자는 얘기입니다. 대신에 지금 비례 의원을 없애고 거기 그걸 상원으로 대체하자는 겁니다. 상원을. 하지만 핵심은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들은 소선거 구제예요. 한 지역구에서 한 명만 당선되죠. 그러다 보니 TK에서는 민주당 의원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역시 호남에서도 국민의힘 의원이 한 명도 없죠. 이런 구도가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상원은 중대선거구제로 만드는 겁니다. 선거구제에서 한 선거주에서 2명 이렇게 당선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느 한 당이 어느 지역 전체를 장악하거나 아니면 어느 한 당이 상원 전체를 완전히 장악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처럼 탄핵을 하고 싶어도 웬만하면 통과하기가 어렵습니다. 정말 분노할 만한 사안의 경우
양당의 어느 정도 합치가 이루어질 때 탄핵이 통과되겠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신 중요한 정신은 이거예요. 어떤 한 번의 정치적인 바람과 분위기로 완전한 권력을 장악하는 것을 막게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한 차원에서 전 상황을 제안하는 것이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춘다는 것은 이런 면이 있어요. 제가 당 대표를 했던 거 아시죠? 그리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총선을 이끌었던 것도 아시죠? 그리고 하면서 제가 험한 일을 겪었던 것도 아시죠? 결국은 이게 대통령이 자기 임기하에서 자기 이름을 걸고 총선에 승부를 거니까 많은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의 처음과 끝까지 맞추면 그건 그렇게 할 수 없게 됩니다. 하나의 정치 세력으로서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처럼 그냥 계속 5년 단위로 하고 어떤 새로 리더가 되는 사람의 희생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이 아부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만약 대통령 선거가 조기 이루어졌었을 때 대통령이 될 사람은 임기를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2028년에 다음 총선에 진짜 우리가 개헌을 해서 하는 4년 중임제 대통령을 새로 뽑는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은 그때 4년 중임제 할 때 그때 이번에 되는 사람이 나갈 수 있어. 이렇게 하면 그건 통용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나는 3년만 하고 내려와야 한다라는 약속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87년 체제를 닫아야 한다.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하지만 대개 자기까지만 해먹고 다음부터 이 생각 때문에 안 돼왔던 겁니다. 저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려는 욕심보다는 87체제의 문을 닫는 그런 굳은 일을 하는 결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히 이렇게 개헌과 탄핵을 겪은 상황에서는 그런 결기가 반드시 필요할 때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87년 헌법을 만들 때 제가 이번에 한 2달 정도 쉬는 동안에 그 헌법을 만들었던 어르신들을 많이 찾아뵀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금방 만들었어. 그때는 전두환 정권 당시에 체육관에서 간접 선거를 하는 국민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선제로 바꾸는 거에다가 모든 국민들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었죠. 그것만 바꾼 겁니다. 그리고 유신 헌법에 있었던 것 중에서 독소 조항만 바꾼 거죠. 그러다 보니 사실상 우리가 갖고 있는 87 헌법은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87 헌법이라보다는 대부분의 경우에 70년대 유신 헌법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 과정에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할 만한 헌법적 조항들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 있잖아요. 우리 군복무를 하는 분들, 여기 분들 많으시겠죠. 군인들이 어떤 손해를 입었을 때 국가가 일반 민간인들보다 더 보상해줘야 됩니까? 덜 보상해줘야 됩니까? 우리를 위해서 모두 봉사한 사람인데 더 주는 게 맞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모두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 사람인데 더 줘야지 왜 덜 줘요? 그런데 우리 헌법은 이중배상 금지라고 해서 군인들이 죽거나 그래서 다치거나 할 때 일반인들보다 훨씬 후려쳐서 적은 배상을 하게 해놨어요. 그게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유는 있었습니다. 그게 유신헌법 때 들어가 있는데 왜 그러냐? 당시에 월남전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월남전 때문에 굉장히 산업적 부분을 이룬 건 맞아요. 그런데 그때 우리 가난했어요. 워낙 많이 죽어나가니까 그 배상을 민간인들의 기준에서 해서는 나라가 재정이 감당을 못했던 거예요. 그 시대의 헌법이 우리 지금 2024년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젊은 군인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거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헌을 하자는 것은 단순하게 중임제로 바꾸고 상원제로 바꾸고 이것도 중요한데요. 앞으로 100년 쓸 수 있는 나라의 기틀을 잡을 수 있는 가치체계와
시스템을 갖추자는 얘기도 됩니다. 저는 이게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과학에 관한 규정, AI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청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도 저는 헌법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국 그런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매번 개헌 얘기를 대선 즈음에 하면 다들 이렇게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어차피 안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번은 다릅니다. 여러분들 비롯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대로 가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번에 시대를 바꿀 기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 핵심적인 이 방식 중에 하나는 3년만 내려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왜 그러냐면 개헌을 하려고 하면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주당 의원이 190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얘기만 해가지고는 이 개헌은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떤 후보가 3년을 내걸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당연히 5년을 하려고 들 테니 이 헌법을 이렇게 3년 만에 내려오겠다는 얘기는 안 할 겁니다. 일종의 호헌 세력이죠. 헌법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갈 거예요. 지금의 체제를. 그런데 저희는 시대를 바꾸겠다는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런데 3년만 하고 내려오겠다는 후보가 당선돼서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말이죠. 그럼 민주당은 개헌에 동의할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3년 후, 원래대로라면 5년 뒤에 선거가 있잖아요. 정권을 뺏겨도. 그런데 3년을 약속한 후보가 당선이 돼서 그 약속을 지키는 압박을 받게 되면 민주당에서는 3년 만에 리벤지 매치를 할 수 있게 돼요. 만약에 민주당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5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의 임기 단축의 문제는 단순하게 허장성세나 어떤 국회의원과 대통령의 임기를 시작과 끝을 맞춘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번에 개헌을 성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대단히 높이는 그런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개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에 안 하면 정말 후회할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경제 성장률도 떨어지고 집값도 올라가고 있어요. 의료 문제 해결 안 되고 있죠. 청년 문제 힘들어지고 있고요. 트럼프가 여러 가지 이 행동을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우리 대응할 만한 상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언론에서 지금 있는 정치 상황들 때문에 두 번째 티어, 세컨 티어로 밀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그런 문제가 없어서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치의 문제 때문에 가려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스템을 바꿔서 정치가 이런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앞으로 3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해내느냐 못해내느냐가 대한민국이 발전하느냐, 대한민국의 국민의 삶이 발전하느냐의 직접적인 조건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너무 이 얘기를 길게 하면 질답 시간이 좀 길어질 것 같아서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